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45억 아시아의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영국 연방에서 탈퇴하기 위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서 분리독립안이 19일 부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올가을에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미안해 널 미워해.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45억 아시아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 팡파르를 올렸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1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표어를 내건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 소속 45개국 선수와 임원 등 14,000여 명이 참가했다. OCA 소속 국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첫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어머니와 같은 인천 바다가 45개국에서 온 손님들을 품는 이야기를 담았다. 기존의 국제 스포츠 대회 개회식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권택 감독이 총감독을, 장진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번 대회는 아시아의 화합을 테마로 내세웠다. 몇천 번의 내일을 가슴에 새긴 아시아의 밤과 낮을 노래하라. 아시아의 뜨거운 심장들이 모인 여기 아시아의 인천을 노래하라는 고운 시인의 시 아시아드의 노래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 시민들이 꾸민 청사초롱 공연 중 귀빈석에 등장했다. 초록색 정장을 입은 박 대통령은 귀빈들과 악수를 한 뒤 손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냈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하이라이트인 선수단 입장에서 한국은 마지막인 45번째로 입장했다. 기수는 2011 런던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현우가 맡았다.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해 30번째로 등장했다. 선수단 입장 후에는 김영수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대회사 셰이크 아흐마드 알파아드 알사바 OCA 회장의 환영사와 박 대통령 개회 선언이 이어졌다. 이어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대사 JYJ가 공식 주제가 온리원을 열창한 후 성화가 점화됐다. 최종 성화 점화는 TV 드라마 대장금으로 아시아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영애와 스포츠 꿈나무인 김영호, 김주원 어린이가 함께 맡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올림픽 종목 28개, 비올림픽 종목인 야구, 볼링, 크리켓, 카바디, 공수도, 세박타크로, 스쿼시, 우슈 등 8종목을 더해 모두 36개 종목에 금메달 439개가 걸려있다. 주최국인 한국은 36개 전 종목에 선수 831명과 임원 237명 등 총 1,06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영국 연방에서 탈퇴하기 위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서 분리독립안이 19일 부결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로써 1707년 잉글랜드에 합병된 이후 307년 만에 다시 독립국가가 되려던 스코틀랜드의 꿈은 무산됐다. 반면 영국은 연방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32개 지역의 개표 결과 독립 반대가 55.3%로 독립 찬성 44.7%를 10.6%포인트 앞서 분리독립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50%만 넘으면 다수를 차지하는 쪽의 의견이 채택되는 방식이다. 투표율은 84.6%를 기록했다. 분리독립안이 부결되면서 2012년 주민투표 합의 이후 2년간 영국을 뜨겁게 달궜던 스코틀랜드 분리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알렉스 세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보수반은 주민 대다수가 독립국가를 원하지 않았다며 모든 스코틀랜드인은 민주적 결정을 수용해달라며 패배를 시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런던 증시에서는 스코틀랜드 기반의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기업의 주가가 3.2에서 3.5% 급등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올 가을에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예방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로부터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귀하 내각 총리 대신 관저라고 적힌 아베 총리의 친서와 선물을 전달받았다. 아베 총리는 친서에서 과제가 있기에 대화를 거듭하여
내년이 한일 양국의 좋은 해가 되도록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갔으면 한다며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로 박 대통령 취임 후 1년 7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가을에 예정된 국제회의는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11월 중국 베이징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11월 호주 브리즈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55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일 관계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모리 전 총리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과거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양국 관계가 오히려 후퇴되는 상황도 있었음을 교훈으로 삼아 사전에 잘 준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내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일본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일부터 캐나다와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여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 방향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주요 공기업의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공기업들이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체계, 과한 직원복지 경쟁을 하며 총체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면서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기관은 나라 돈을 쉽게 쓰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65%를 넘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 해저드도 문제라며 공기업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철밥통, 시내 직장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게 현실이라며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문제가 겹쳐 공기업 개혁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만든 기업으로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성을 좀 더 확실히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일에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있을 텐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안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공기업을 즉시 퇴출하고 공공기관의 방망 경영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며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 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철밥통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후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특위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혁안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 달쯤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앞세운 이 같은 방안은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사실상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등 공기업 노조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짚어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계속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야는 22일 당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양측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검 추천권과 관련한 부분의 협상으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유가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야 협상에서 계속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고집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고민스럽다고 했다. 문 위원장의 핵심 측근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 대신 다른 수단을 고민하고 있는 게 맞다며 다만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주장을 접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야당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22일 여야 대표회담을 열자고 이날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 위원장이 직접 단판을 짓는 셈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두 대표의 협상에선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야당이 포기하고 대신 국회목 특검 추천위원 4명에 대한 추천권 문제로 쟁점이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월 비공개 협상에서 특검 추천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모두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김 대표는 그 뒤 원내대표가 해결할 일이라며 언급을 피해왔지만 문 위원장과 만나면 다시 이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9일 특검 추천위원 가운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에는 야당과 세월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했으나 이는 유가족들과 야당 강경파의 반발로 파기됐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특검 추천위원 추천권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다며 야당과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고집만 접으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의외로 쉽게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은 예산 전쟁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여야는 19일 예산안 내용과 성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특히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더 씌우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자칫하단 민심을 자극해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작심한 듯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그만해 주시길 바란다고 못 박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살리기, 안전 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거들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안 심사 및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민생예산 토론회, 주요 사업별 현장 간담회 등을 생동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여론전도 병행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자 감세는 우리가 한 적이 없다며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또 지난 정부 말부터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왔다며 여기서 더 증세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 공격을 이어갔다. 나아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는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살림이 엉망인데 정부의 대책이란 게 서민 증세라며 박근혜 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주는 것은 고집하면서 서민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권은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지킴이 정권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도 했다. 정부가 기업 오너 자녀에게 1,0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인 기업보다 서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준 채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라는 얘기다. 윤호중 정책위 부의장은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 지금 이대로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반대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19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정식으로 추대하는 합동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이사입니다. 정치권 일각에는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18일 열린 비대위원장 추천단 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단,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총 인원 26명 중 22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퇴 이후 당이 혼돈에 빠진 만큼 참석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며 책임감을 느끼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 자리가 계파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안 전 대표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줄곧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과 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추석에는 2년 만에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고 돌아왔다. 19일은 안 대표가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정계에 입문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권은희, 박광원 의원 등 730 재보궐선거 당선자를 비롯해 문병호 전 비서실장과 오천을 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안 전 대표는 이들 외에도 다양한 계파의 의원들과 접촉해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합당 이후 방치해 두다시피 한 연구소 정책 네트워크 내일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제이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맘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아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 말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맘 편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아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 말을 믿었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내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10년 내 국내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골칫거리로 전락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내실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가스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 퇴적분지 일대에 최대 9공의 시추 탐사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동해가스전은 2004년 개발한 뒤 2조 2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렸다. 울릉, 서해, 제주 대륙붕 지역은 중국, 일본과 경계 획정을 벌여야 하는 지역이기도 해 탐사와 자원 개발을 통한 해양 영토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 분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 에너지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 개발도 계속한다. 산업부는 이전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앞다퉈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이 무리한 차입 경영을 초래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리스크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 생산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2.7%, 2.2%에서 각각 14.1%와 18.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S&P가 현재 A+인 신용등급을 AA-로 올릴 경우 한국은 처음으로 피치와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게 AA 등급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2년 만에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고 19일 발표했다. S&P는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양호한 재정 건전성, 대외 채무 구조 개선을 신용등급 전망 상향 이유로 꼽았다. S&P의 신용등급 긍정적 전망은 앞으로 6에서 24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고 내다봤다. S&P는 한국이 수출 다변화와 높은 수출 경쟁력에 힘입어 지난 5년간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원화 가치 상승에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경제 전반의 구조가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후 재정 수지가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 채무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도 평가했다. 한국경제기사였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글로벌 기업 공개 IPO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9일 미국 뉴욕 증시에 신규 상장된 알리바바 공모가는 주당 $68로 결정됐다. 알리바바 신규 상장 열풍 속에 폭발적인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예상 공모가 최상단에서 가격이 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는 공모가 기준으로 총 217억 7천만 달러를 조달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 세계 최대 IPO 기록을 갈아치웠다. CNBC에 따르면 그동안 사상 최대 규모 IPO는 2010년 중국 농업은행이 홍콩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했을 때 기록한 192억 2,800만 달러였는데 4년 만에 알리바바가 이 같은 기록을 경신했다. 정보기술업계 최대 IPO였던 2012년 페이스북을 가볍게 넘어선 것은 물론 이전까지 미국 최대 IPO였던 2008년 비자카드도 손쉽게 제쳤다. 공모가 기준으로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1,676억 달러에 달해 한 번에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시가총액은 물론 월트 디즈니, 보잉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마윈 창업자의 지분 가치도 140억 달러에 달해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태진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놓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지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며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토요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아주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비나 빗방울 또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충청 이남 지방에, 수요일은 전국에, 강원 영동 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태풍이 북상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고 특히 제주도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16호 태풍 풍엉은 화요일 오전 9시쯤이면 서귀포 남남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부쩍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이어질 텐데요. 다만 제주도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걷힐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8도, 광주와 세종은 27도, 인천과 부산은 26도로 그만큼 일교차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 소식은 새벽에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은 산발적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후가 되면 경기도 북동 내륙 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6도, 습도는 42%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산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일 특성상 오늘 준비된 모든 구간들이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많고요. 하행선 열차 중 용산역에서 군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은 오후 5시 37분 새마을 열차와 8시 35분 뭉어우 열차 이렇게 두 편의 열차에만 각각 50석 정도씩 좌석이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중앙선도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 3시 이후에 준비된 일부 열차의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주로 오후에 배차된 열차에 부분적으로 좌석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예밀히 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장항선은 군산역에서 오후 4시 42분에 출발한 열차 이후로 좌석이 남아있고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돼서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나들이 하시기 좋은 날씨를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시거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코레일에서는 만 26세 이상 성인분을 대상으로 3일 동안 KTX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자유여행 패스를 발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최진희입니다. 물보라. 난 그대 눈을 보면서 꿈을 알았죠. 그 눈물 속에 흐르는 나를 보았죠.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내 삶을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을 늘 그대에게 바치려 하고 있어요.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저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저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서울고법이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 효력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잠정 중단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다시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 전임자 교단 복귀 명령과 미복귀자 징계 행정 대집행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모두 중단됐다.
헌재 결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은 헌재 결정 후로 미뤄진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9명의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법의 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헌법상 단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봤다. 재판부는 교원을 일반, 전문직, 공공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현재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외국에서 현재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 입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의 노조 처분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의 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후 전교조는 즉각 항소했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압박하며 전교조 진보교육감들과 정면 충돌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내달려온 교육부가 머쓱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가 19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이기봉 교육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따른 조처를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 아님 통보를 하자 전교조 사무실 퇴거 등에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이 6월 19일 전교조는 법의 노조라고 판결하자 그 이튿날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 직권 면직하겠다고 압박했다. 단체 교섭 중지, 단체 협약 무효화, 조합비 급여 원천 징수 금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위원회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조처도 동시다발로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해 11월처럼 이런 조처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1심 판결 뒤 전교조가 항소하고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현장 혼선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의 최종 판결대까지 면직 절차를 미뤄달라고 했으나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17일엔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면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징계 등 인사 문제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안전행정부와 법률 전문가의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 개신교 보수 쪽을 대변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새 대표의장을 맡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19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 목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사회가 4월 16일로 멈춰 있는데 세월호 문제는 대승적 결단으로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가톨릭의 염수정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과는 다른 것으로 한국 최대 교회이자 보수 개신교단 수장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이 목사는 이와 관련해 기독교적으로도 가진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많고 없는 자들을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도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정치적인 이슈로 가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야당도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양보하려다가도 물러선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지금까지 극우 세력 대변인 구실을 해왔다. 더구나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돈선거 등 비리로 범기독교적인 한기총 해체운동을 불러오고 주요 교단들이 이탈함으로써 대표성이 크게 손상됐다.
그런 와중에도 전임 홍재철 대표 회장은 정관을 개정해 연임에 나서는 막장 드라마를 쓰며 박근혜 정권의 대변자 고시를 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바비킴의 사랑 그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늘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빈털터릴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발길을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맘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늘 기억 때문에 살고 추억에 울어도 늘 너를 잊었다고 거짓말을 해도 숨을 삼키는 마음을 삼키고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든다 사랑해 널 사랑해 목이 메어 불러도 너는 듣지 못할 그 한마디 고개를 떨구면 사랑 앞에 난 또 서 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도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도 모른 척 해도 날 잊는 태도 사랑은 다시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오늘의 신문 계속해서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 격퇴 준비를 마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CNN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정보기관 및 군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수주간 분석 작업을 통해 시리아 내 IS 목표물 목록 작성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군의 공습 타깃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곧 공식 보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플로리다주 템파의 중부 사령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사령관한테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중부 사령부 공습 계획은 IS의 지휘사령부와 병참시설 등 시리아 내 IS 은신처를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경에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시리아 공습에 대비해 최근 요르단을 포함한 시리아 인근 국가에 요원을 증파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다. CIA는 또 중동 지역 우방 정보기관과 연합 첩보 서비스 체계를 대폭 강화했으며 앞으로 IS 지도자들에 대한 신상 및 위치 정보, 훈련기지, 통신망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군의 IS 격퇴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 CIA는 특히 IS를 겨냥한 드론 공습도 준비 중이며 현지의 새로운 드론 기지 건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라크 모술 동남쪽 IS 훈련 캠프 부근을 공습해 IS 무장 차량과 지상군 부대, IS가 점령한 건물 2곳을 폭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이 지난달 8일 이라크 내 IS 근거지 공습을 시작한 이후 훈련소를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는 인질로 붙잡은 영국 프리랜서 기자인 존 켄틀리를 통해 서방 언론이 조작한 IS의 진실을 다룬 프로그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켄틀리 기자는 2012년 11월 시리아로 취재차 왔으며 그간 영국 신문인 선지와 선데이 텔레그래프 등의 기사 등을 제공했다. 그는 동영상에서 내가 IS 인질임을 부인할 수 없고 내 운명은 IS 손에 달려있다며 나는 영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았고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몇 프로그램에서 서방 언론이 왜곡하고 조작한 사실과 함께 IS의 체계 및 동기에 관한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통일 찬성이라는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워싱턴 DC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제7차 서울 워싱턴 포럼에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통일한국을 지지하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통일로 인한 불안정 유발 가능성, 특히 친미 성향 통일국가의 출현 우려 등으로 한반도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한국 국빈 방문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최근 한중 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한국보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까지 자국의 완충지대에 포함시키려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물론 미국도 한반도 통일보다 현재 분단 상태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통일한국이 친중 성향이 될지 친미 성향이 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한국이 통일 정책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이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적극 포용하고 통일 정책을 전면 지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19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부결됐다는 소식에 국제사회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영국이 하나로 통일된 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나토의 창립 회원국이며 앞으로도 우리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발표한 백악관 성명을 통해 스코틀랜드인들의 완전하고 열정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경우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유럽연합도 한숨 돌렸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독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시장 자치구 등에서 분리독립 바람이 번질 것을 우려했던 중국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내심 부결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운드화는 상승했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상승하며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파운드화는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약 1% 올라 1.6525달러를,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0.43% 올라 1.2785 유로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0.75% 상승한 6,870.41에 개장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4월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 전반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지만 엔저 가속화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19일 니케이 225 지수는 전날보다 1.58% 상승한 16,321.17에 마감했다. 전날 8개월 만에 16,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2007년 11월 2일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일본 증시는 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전인 2012년 11월 9,400대에 머물렀으나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지난 연말에는 16,300선에 근접했다.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 성장 전략 등 세 가지 화살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덕분이었다. 아베 총리 취임 전 달러당 80엔대에 거래됐던 엔화 가치가 작년 말 105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자동차, 기계 등 수출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 초까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소비세 인상 여파에다 엔화 약세 추세마저 주춤하면서 니케이 225 지수는 지난달 8일 14,778.37까지 미끄러졌다.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은 엔화 가치가 재차 급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엔화 가치는 미국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미일 간 금리차 확대 전망으로 지난달 8일 달러당 101엔대에서 109엔대까지 떨어졌다. 이날은 스코틀랜드 독립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6년 만에 109.4엔까지 떨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수급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만 3,860억엔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이달 들어 2주간 2,560억엔 넘게 순매수했다. 일본 공적연금도 일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쌍끌이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내 마음을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다.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널 지킬 텐데. 이어서 사설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란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 학회가 현직 퇴직 공무원이 책임을 분담하도록 설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연내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18일 합의한 것도 잘한 일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혁을 추진하면 모든 공무원과 등져야 하지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공무원 연금은 2009년 공무원들의 반발과 행정안전부의 의지 부족 탓에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자를 메우는데 국민 세금 2조 원이 들어갔고 이게 2020년에는 7조 원으로 증가한다. 충당 부채가 484조 원에 이른다.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게 설계된 탓이다. 연금액이 국민연금은 87만 원인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219만 원에 이른다. 이번 개혁안의 요지는 이렇다. 보험료를 소득의 7%에서 10%로 42.9%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34.2% 삭감한다. 연금 받는 시기를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춘다.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한테서 3%를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뗀다. 이만큼 깎는 거나 마찬가지다. 개혁안의 최종 목표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이다. 2055년이면 이 상태가 돼 통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혁안에서는 공무원에게 민간기업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하후 상박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자 연금에서 3%를 일괄적으로 깎지 말고 차등화해야 한다. 고액연금은 많이 깎고 연금이 얼마 안 되면 깎지 않거나 조금만 손대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이면 2016년 총선 모드로 들어간다. 이후 선거가 이어져 개혁에 엄두를 못 내게 된다. 본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1%가 개혁에 찬성한다. 공무원들도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적자 메워달라고 손 벌리는 것은 염치 없는 지심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자 감세는 없었다는 새누리당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당직자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을 속이면서 비판한 것인지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라고 했다. 그제 야당이 담배세, 주민세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몰아붙이자 프로파간다, 즉 정치선동이라고 공박한 뒤 우파들이 지는 게 홍보 전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연장선상의 얘기다. 나성리 정책위 부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부자 감세는 한 적이 없다면서 여기서 증세를 하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민 증세를 둘러싼 새누리당 모습은 공당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부자 감세를 부인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세법이 뒤죽박죽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경기 활성화를 앞세워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게 누구인가.
당시 세법 개정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그나마 차포 떼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은 거의 없다.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9%다.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적용받아 이리저리 빠져나간 탓이다. 부자 감세하면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 확대와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세금이 더 거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정반대다. 부자 감세로 세금이 줄어 나라 곳간 사정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2조 원의 법인 세수가 구멍난 데 이어 올해는 사정이 더 나쁘다. 투자와 일자리 확충은커녕 부자 기업, 가난한 개인의 구도가 고착화돼 부의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만 부추긴 꼴이다. 담배 지방세 인상을 둘러싼 여론전은 더 가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담배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이를 놓고는 담배세 인상으로 생긴 세수는 국민 안정에 주로 쓰겠다고 했다. 세금 인상이 아니라면서 늘어나는 세금은 또 뭔가. 참 해괴한 논리다. 김 대표가 지방세 인상에 대해 야당 출신 지자체가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린 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인 증세 불가 탓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근거 없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건가. 정부 여당이 신봉하는 낙수 효과는 구시대 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채를 남발해 나랏빚을 돌려막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곡간 채우겠다는 꼼수로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과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그게 집권 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임수정의 노래입니다. 사랑해.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기사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선보인 각국 기수들의 면면이 화제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부터 주부, 금지약물 복용자, 여자 스쿼시 영웅까지 다양하다. 한국은 레슬링 사상 세 번째 그랜드슬램에 도전하는 김연우를 기수로 내세웠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그레코로마냥 66kg급에서 한국 레슬링에 8년 만에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 이미 두 차례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제패한 김연우는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 4개 메이저 대회를 휩쓰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중국은 런던 올림픽 펜싱 남자 플레레 금메달리스트이자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리는 레이성을 기수로 세웠다. 레이성은 플레레에서 올림픽 메달을 딴 중국 최초의 선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사격 동메달리스트로 쿠웨이트의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알디하니 페하이드도 기수로 선발됐다. 페하이드는 런던 올림픽 때 자신의 총을 가져오지 못해 카타르 선수의 총을 빌려 경기에 임했음에도 동메달을 땄다. 인도는 경찰이자 하키 선수인 싱상다를 뽑았고 이라크는 축구 선수인 유누스 마흐무드 칼라프를 기수로 내세웠다. 스리랑카 기수인 역도 선수 친타나 빈다나지는 2011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지 약물인 메틸 헥사네민 양성 판정을 받아 4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남성 1세기인 기수들 사이에서 당당히 깃발을 들고 들어선 여성들도 있다. 타지키스탄의 복서 마부주나 코리에바는 딸을 둔 엄마 선수다. 코리에바는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서도 기수를 맡았다. 라이트급에서 타지키스탄 최초의 여성 올림픽 메달 수상자가 됐다. 당시 코리에바가 받은 동메달은 타지키스탄의 그 대회 유일한 메달이기도 했다. 북한은 선수 대신 복싱 임원인 서경범 전 체육과학원 원장을 기수로 선택했다. 체육지도위원회 중경기국 국장을 역임한 그는 북한 선수단 단장 등 관계자 혹은 코치로 유도, 복싱, 역도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는 없고 한류만 있었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아시아인에게 널리 알려진 한류 스타에 의존하다 보니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 잔치라는 본질을 잊은 듯했다. 19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제전의 출발을 축하하고 알리는 무대라기보다는 한류문화 홍보장이라는 착각이 들게 했다. 굴렁쇠 소녀로부터 굴렁쇠를 받아들며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한류 스타 장동건 씨에 이어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김수현 씨가 등장하면서 관중석의 반응은 뜨거웠다. 아시아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는 임권택 총감독, 장진 총연출의 의도대로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고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영화배우나 뮤지컬 배우 등 한류 스타들의 지명도에 관중의 시선은 흩어지고 말았다. 성화저마자로 이영애 씨가 등장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정점을 찍었다. 대회 조직위는 전날 개회식 해설 자료에 성화자마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인물이고 중국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나눔과 봉사를 통해 아시아의 화합에 이바지했다는 설명을 실었다. 곧바로 이 씨가 지목됐고 예상대로 그가 최종 점화자로 등장했다. 성화 최종 점화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라서 이번처럼 사전에 알려지는 일이 거의 없다. 예상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한 실망감에 더해진 아쉬움은 그가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제대회 성화 점화자는 대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스포츠 스타가 맞는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는 육상 스타 장재근과 박미선이 나섰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는 남북 화합의 뜻을 담아 부산 출신 유도 스타 하영주와 북한의 유도 영웅 개순이가 최종 점화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호주의 원주민인 에보리진 출신 육상 스타가 점화해 세계인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승엽, 박인비, 이규혁, 박찬숙, 이영택 등 한국을 빛낸 쟁쟁한 스포츠 스타들이 봉송한 성화가 이영애 씨에게 전달된 데 대해 많은 누리꾼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누가 주인이지, 이영애는 무슨 종목이지 라며 뜻밖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신선하다, 의미가 크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주객이 바뀐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상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어서 종합기사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18일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리퍼트 지명자 인준안은 6월 상원 외교위에서 구두 표결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정치적 임명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와 그동안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어 왔다. 리퍼트 지명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리퍼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아시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부장관과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한편 워싱턴 외교가에선 공화당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이날 리퍼트 지명자의 인준에 협조한 이유 중 하나로 부인의 임신 변수도 작용했다는 말이 들린다. 리퍼트 지명자 부인이 임신 5개월째인데 인준이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늦어지면 만삭이 돼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기 어렵다는 사정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군입대 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여성 의무병력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북한 소식통이 19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 봄 신병 모집 때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여성들은 만 17세에 입대해 7년 동안 의무 복무하게 됐다.
북한이 곧 개정 발표할 예정인 군사복무법에는 여성의 의무병력제 도입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을 남성은 10년에서 11년으로 여성은 6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소식통은 당초 북한은 남성 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연장 조치를 도입했다 실패한 전례가 있어 여성 의무병력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달 중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면서 현재 120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와 추석 명절 이후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평균 0.15%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 집값 변동률은 주간 단위로는 2009년 6월 마지막 주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추석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10년 단축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 덕분이다. 강남, 송파구와 광진, 강동구도 강세를 보였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 역시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 들어 전체적으로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올랐으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된 용산구는 집값이 더 떨어졌다. 실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가격이 한 채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승했고 강남구 개포동, 시영,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도 전주보다 500만 원 넘게 올랐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갤럽과 컨설팅 회사 헬스웨이가 지난해 135개국 15세 이상 남녀 1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세계 삶의 질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종합적으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바로 중미 파나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세계 88위에 불과한 데다 빈민층이 전체 인구의 26에서 28% 수준인 파나마 땅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중남미 국민 특유의 여유롭고 긍정적인 천성과 가족 중심적인 공동체 성향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갤럽 등의 조사 결과 파나마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61%였다. 만족도는 삶의 목표, 사회관계, 경제 상황, 건강, 공동체 안전, 자부심의 5개 항목 중 3개 이상에서 만족한다라고 답한 비율이다. 파나마 국민은 경제 상황을 제외하고 삶의 목표, 사회관계, 공동체 안전, 자부심, 건강에서 모두 만족도가 세계 1위였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윤미래의 행복한 날을 전해드리면서 9월 20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내가 있는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내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겼을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난 많은 기대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은 버리고 네 마음처럼 하늘 같은 자리에 또한 나의 네가 되고 싶어. 소중한 널 위해 지금처럼 날 사랑해줘. 항상 너만 변하지 않으면 내 전부를